네, 채권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희 기자이고요. 오늘 채권부의와 박고미, 이게 찍을 때 대표님도 같이 나오니까 시작할게요. 네, 채권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희 기자이고요. 채권부의와 박고미 TV가 아주 오늘 특별하게 콜라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대한민국 경제 채널 중에 박고미 TV가 유일하게 가장 쉽고 그리고 투자 전략이나 경제를 잘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확신을 해서 제가 박고미 TV에 잘 묻어서 좋은 콘텐츠를 오늘 분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고미 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버 박고미입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채권부의 그 유튜브 스튜디오가 아닌 박고미 TV 대표님의 그 유튜브 집무실에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오늘 어떤 좋은 콘텐츠를 또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좀 더 편한 공간인 만큼 좀 더 편하게 잘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채권부의 시청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콘텐츠 찍으시다가 채권부의 칭찬을 한번 좀 해주셨다고 전에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채권 공부할 거 되게 많고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정보가 많이 흩어져 있는데 모아놓은 곳이 사실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채권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네, 사실 제가 벤치마킹하는 모델이시기도 하고 지금 한 62만 박고미 TV가 넘었더라고요. 저희 한 5만 구독자가 되는데 열심히 쫓아서 아무튼 저희 채권부의도 큰 획을 한번 그어보고 싶고요. 사실 저도 박고미 TV를 보고 그 경제 유튜버의 꿈을 키웠고 지금도 그 콘텐츠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전도사 같이 박고미 TV를 꼭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박고미 TV 더 잘 되면 저와 채권부의를 꼭 또 잊지 않고 또 해주세요. 네,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찾아뵌 게 듀레이션, 이걸 좀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듀레이션. 매번 그 듀레이션 문턱에서 사람들이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거꾸로 얘기하면 듀레이션을 정복하면 이건 채권을 정복했다라는 자신감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수 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게 듀레이션이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현업에 있으면서요. 채권 배울 때 거기서 너무 힘들었고요. 대표님도 그랬어요? 전문가도? 저는 전문가가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 그리고 어찌 보면 채권이라는 게 실무적으로요. 쓰이는 거 말고 학문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우리가 경영학과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다 보면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그때 공식을 막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 그때는 되게 배우기 힘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현업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캐캐 묵었던 전공서적 같은 거 꺼내가지고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채권 투자를 안 할 때였잖아요. 따로 뭐 블로그나 그런데 검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쳐봤거든요. 너무 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듀레이션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이게 흩어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좀 설명되어 있는 영상들도 많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걸 학문적으로 정확한 계산 공식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두리뭉실하게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고민을 좀 해가지고 잘 전달을 드린다면 이 채권부의 채널에 듀레이션 영상이 쉬운 게 하나 좀 깔아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정말 그 저명하신 훨씬 채권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그분들께서 그 뒤를 좀 잘 채워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 채권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고기를 낚아보고 싶으신 거죠. 매수와 매도를 하고 싶으신데 그 듀레이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도통 모르겠고 이거를 전해주시는 교수진, 뭐 전문가분들도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콘텐츠가 잘 되면 100만 원 터지겠다.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숫자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박고미 TV는 매번 있는 일이지만 저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요. 듀레이션이라는 것을 저희가 채권 공부할 때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채권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이한 시간 개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존에는 채권을 하지 않고 예적금을 했었습니다.
예적금을 할 때는 내가 원금을 얼마 넣으면 1년 뒤에 얼마 또는 2년 뒤에 얼마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 쪽으로만 항상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율 5% 이러면 100만 원 넣으면 105만 원 나오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커져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채권은 커져가는 방향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로부터 줄어드는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줄어드는 방향으로. 미래가 할인되는 정해져. 거라는 느낌. 네. 네. 이 할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할인을 하려면 그때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듀레이션이 탄생한 게요. 채권을 실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매번 할인하면 되는데 네. 매번 할인하기 귀찮아가지고요.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는 숫자를 찾은 거예요. 약간 기준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듀레이션이라는 것의 목적은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채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산해내는 그런 숫자인 거죠. 대략의 숫자네요. 네, 대략의 숫자입니다. 엄청 오래전에요. 맥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 맥컬리 듀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맥컬리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배우나 이런 사람들 중에. 아니 진짜 아니 순간적으로 지금 아니 저 엉뚱한 발언 해도 되나요? 네. 그냥 저는 그 맥주에서 켈리를 좋아해요. 맥켈리. 그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손석구님의 그 켈리 어이없으셔가지고 지금 이런 답변이 나올지 몰랐다. 맥주가 나올지 몰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나홀로 집의 주인공 또는 켈리 맥주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시킬 수 있는 맥컬리 듀레이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맥컬리라는 말을 떼고 주로 이제 듀레이션의 말을 쓰는데요. 이게 듀레이션을 오늘 계산하는 공식을 대략 배울 거예요. 근데 배우다 보면 이게 사람마다 이 공식을 보고 이게 뭘 나타내는구나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계산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실제로는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근해 공식 이런 것도 외우면 쉽잖아요. 결과는 쉽지만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듀레이션도 일종의 그런 공식화시킨 이제 수치이고요. 이걸 계산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나 듀레이션 안 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계산으로 인해서 나온 이걸 활용하는 연습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채권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게 된 거니까 더 재미를 붙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인터넷 강의, 경영학 쪽으로 그런 자격증 강의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권 과정 딱 시작하면요. 채권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거기서 한 30% 포기하고 듀레이션 남은 나머지가 다 포기를 한다고. 다 떨어지는 거죠. 네. 결국 손으로 한번 끄적끄적 해보면 결국 엑셀이 하려고 하는 거 구해주는 답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제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좀 보여주세요. 자, 듀레이션을 우리가 크게 딱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상의 만기라는 개념을 씁니다. 사실상의 만기라는 개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요. 3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요. 3년 동안 이자를 안 주다가 3년째 될 때 원금과 이자를 탁 주면 얘는 만기가 그냥 3년인 거죠. 그렇죠. 누가 들어도 너무 쉬워요. 만기 3년이에요. 근데 어떤 채권은 딱 보니까요. 10,000원 주고 채권을 샀더니 이자를 3,000원, 3,000원, 3,000원 주고 만기 때는 원금을 조금 주는 거예요. 요 채권도 우리는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만기 3년인 거라고 둘 다 부르게 되면 이게 이제 계산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는 진짜 3년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다 돌려받는 거고 어떤 애는 돈을 중간에 엄청 많이 줘요. 그 3년째 될 때 나머지를 주는 느낌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우와 이 아파트 20억이네 할 때 아파트 뿅 지어지고 자 20억요 하면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쵸. 계약금 10% 내고 중간에 또 계속 내다가 잔금 치르는 식으로 돈을 계속 내기 때문에 채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원금을 돌려받는 기간이 3년이라고 표현하기는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제각각이잖아요. 너무 다 다르니까 만기 3년 놓고 봐도 성격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듀레이션이라는 것을 억지로 끌어내서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자 똑같은 3년 남아있는 채권들끼리 비교할 때도 어떤 애는 3년이에요. 그러면 얘는 꼭 3년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다 돌려받는 거. 어떤 애는 2.5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2년 반 정도가 되면 내 원금만큼 이미 다 들어오는 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실제 우리가 부르는 만기라는 개념은 3년이지만 내가 돈을 회수하는 그 정도는 3년이 안 걸리는 그 숫자
사실상의 만기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일정 기간, 대략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ETF를 살 때도요. 국고채 3년물 ETF 이런 걸 사잖아요. 그러면 듀레이션이 3이 아니에요. 네. 들어있는 친구들은 3년짜리 채권이 많이 들어있겠지만 계속 이자를 주잖아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듀레이션을 평균을 해가지고 내보면 다 2점 몇 년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네요. 정말. 네. 지금. 가장 첫 번째 겉에 보이는 거는 그런 평균화된 만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표면적인 거고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전. 네. 실전. 자, 듀레이션이 나타내는 두 번째 의미는요. 듀레이션이 금리에 얼만큼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요. 저금리가 쫙 깔려 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채를 사지 않았습니다. 단기채 또는 중기채 정도만 샀었단 말이죠. 그때는 듀레이션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상.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수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바뀌면서 채권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바뀌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채권 가격의 움직임, 여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채권들이 금리는 하나잖아요. 금리라는 이 하나의 친구가 요만큼 왔다 갔다 깨작깨작 할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만 개의 채권들은 저마다의 움직임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요. 이 저마다의 움직임이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듀레이션입니다. 하긴 채권은 주식보다 훨씬 종목이 많고 네. 시장 금리도 매번 왔다 갔다 하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듀레이션을 가중평균 만기라고 하는 그걸로 쓰지 않고 실제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의 수치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듀레이션도 사실상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주 1차원적인 듀레이션이라 볼 수 있고 이걸 실제로는 또 여러 가지 좀 계량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도출해낸 이 듀레이션이라는 수치는 금리가 1% 움직일 때 내 채권의 가격은 이 듀레이션만큼 배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채권도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네. 네. 금리가 1% 듀레이션이 길면 가격의 변동성 그만큼 더 배로 뛸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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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금리가 인하될 것 같아서 장기채를 사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레이션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 이해를 또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대표님의 컨텐츠를 봤을 때 어쩜 이렇게 글씨도 이쁘게 쓰시고 이렇게 차분차분 여기 그 손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PD님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 근데 되게 손이 이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손고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멘트에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요. 혹시 PD님 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편집해 주시죠. 저희 편집해 주시는 분은 살릴 것 같은.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혹시까지 다 나올 거거든요. 가장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 현재 가치, 가중평균, 만기입니다. 듀레이션을 뭔지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채권에서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현금 흐름도 우리가 채권에 쓰는 거고,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개념도 있는 거고, 만기에 따라서 가중평균을 한다는 개념도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그걸 다 고려한 만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그 듀레이션을 우리가 지표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구하는 공식을 차례대로요, 하나씩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 두 번째는 현재 가치, 세 번째는 가중평균 한 다음에 네 번째 만기 도출을 하는 거죠. 아주 다소 수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현금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100만 원으로 채권 투자를 하는데요. 채권의 표면금리가 10%짜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금리는 5%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0, 1, 2, 3. 자, 0 지금이니까요. 지금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우리가 1년이 될 때 10만 원을 받게 되고, 2년이 될 때 10만 원을 받게 되고, 만기가 되면 10만 원을 받으면서 원금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3년
네. 여기서 제가 깜빡했네요. 자, 3년 만기. 채권을 고려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적어 본다면요. 이런 현금 흐름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1번이 끝났습니다. 채권이 우리한테 주는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런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현재 가치입니다. 지금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들이죠. 이런 식으로 쭉 펼쳐놓은 거였다면 요거를 현재 가치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2번의 과정이 됩니다. 이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개념이 사실 주식 투자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고 우리가 성장주 투자 같은 걸 할 때는 미래에 벌어다 줄 돈 같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다 합쳐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채권에서는 그게 훨씬 기본적인 원리고 기본적인 공식으로 쓰이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아주 채권스러운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것. 우리는 100만 원이라는 돈을요 5%짜리 예금에 넣게 되면 한 달 뒤에 105만 원이 나온다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요거는 불어나는 방향입니다. 요거를 거꾸로 가지고 오게 되면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그 예금을 지금 우리가 얼마를 주고 가입을 해야 되느냐, 요게 할인율의 개념이 되는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한 95.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게 딱 떨어지니까 계산이 쉽잖아요. 네. 은행 가가지고 100만 원 넣을게요 하면 나오는 거는 세금 떼고 얼마 나왔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만 1년 뒤에 100만 원이 딱 나오게 하려면 지금 계산하려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95만 2천 원을 넣으면 1년 뒤에 5%가 붙어가지고 100만 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픽스가 되어 있고 지금 사고 있는 이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채권인 거죠. 자, 이게 우리는 할인의 개념, 할인율의 개념이 됩니다. 위에 거는 이자율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부르기 위해 우리는 금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금리는 양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 가치로 나타내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념을 그대로 위에다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1년 뒤에 이 채권이 주는 10만 원이라는 이 현금을요, 지금의 가치로 당겨 오겠습니다. 자, 시장에 존재하는 금리는 지금 5%이기 때문에 이걸로 할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10만 원이라는 것을 1.05로 할인을 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동일한 공식으로 하게 되면요 9.52원 이게 됩니다. 즉 1년 뒤에 받게 되는 10만 원이라는 것의 가치는 지금의 가치는 9.52원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똑같이요 2년 뒤에 받게 될 이 10만 원이라는 돈도 지금의 가치로 당겨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이라는 돈을요 또 1.05로 나누고 이걸 또 한 번 더 1.05로 나누면 그러면 9.07원이 됩니다. 이 숫자를 보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9.07원을 뭐 계좌 같은 데 넣어놓고 5% 받으면 2년 뒤에 딱 10만 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남아있는 이 11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의 현재 가치로 당겨오게 되면요 1.05로 3번 나누게 되죠. 110이라는 돈을 1.05라는 걸로 3번 할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10이라는 돈은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95.02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이 현재 가치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쭉 합칩니다. 이 세 개를 다 합쳐요. 더하기, 그리고 얘 더하기까지. 다 더하면 이게 113.61원이 됩니다. 즉 우리가 100만 원을 주고 앞으로 쭉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받는 돈이 얼마죠? 130만 원이잖아요. 네. 100만 원을 투자해서 130만 원을 받게 되는 이 채권을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113만 61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에 받게 될 30만 원이라는 이자는요 미래의 가격인 거고 지금 당장 그거를 가치화시킨다면 다 땡겨와야 되니까 이제 113.61이라는 그런 가치가 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이 끝난 겁니다. 현재 가치로 다 환산을 시킨 거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부 다 이제 환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듀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중 평균을 해야 됩니다. 이 가중 평균이라는 개념은요.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자, 현재 가치로 그냥 단순히 환산을 한 거고요. 이게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가중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중 평균이 된 만기, 이 기간 개념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각자 시간의 개념을 그만큼 더 곱해주게 되는 거죠. 1년 뒤에 받게 되는 이 9.52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9.52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는요. 이게 1년 뒤에 기간이 1년 뒤이기 때문에 곱하기 1만 합니다. 기간을 우리는 가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년 뒤에 받기로 한 그걸 현재화한 여기에다가는요. 2년 뒤이기 때문에 2배의 가중평균을
가중을 또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뒤에 받게 되는 95.02 3년 뒤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이라는 가중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얘네들을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아까 다 계산해줬던 113.61이라는 현재 가치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가치들에다가 지금 각각 기간 가중을 쏙쏙쏙 해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로 나눠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요걸 그대로 계산해보면 지금 2.75가 나오는데요. 요게 듀레이션입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 있죠? 이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4번, 바로 최종적인 듀레이션입니다. 우리는 현금 흐름을 쭉 펼친 후에 그걸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에 그 현재 가치로 환산된 그 친구들을 기간 가중을 시켜준 후에 만기라는 수치로 환산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이 채권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간별로 우리한테 주는 그런 현금의 덩어리들이 전부 하나로 쭉 하고 모아진 거죠. 그럼 이게 2.75년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3년 만기에서? 네. 어차피 이 듀레이션이라는 것도 민감도를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 여기 뒤에 기간을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죠. 네. 이 3년짜리 채권이라는 것은 매년 1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얘는 듀레이션이 3을 넘지 않고 2.75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1차적인 그냥 잔존 만기를 가중평균한 거라면 이 채권이라는 것은 원금을 돌려주는 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3년이라는 만기지만 2.75년 정도가 걸리는 채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1번이라면 2번은 얘는 금리 변동에 대해서 2.75배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3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들마다 어떤 채권은 이자를 정말 쬐끔 주다가 만기 때 큰 돈을 돌려주는 만기가 그런 채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하지만 중간중간에 큼직하게 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것이 듀레이션이 더 길겠죠. 그러면 듀레이션이 더 길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의 민감도도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즘 보는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요, 매년 가지고 있는 동안 받는 이런 금리들은 표면 금리는 뭐 1%대 이런 걸 사게 되면 실제로 받는 거는 한 2%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받는 거는 2% 받다가 이 기간이 한 30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것의 수치가 당연히 되게 높고 그만큼 금리 변화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이제 뭐 강의도 들었었고, 네. 그리고 책도 봤었고, 블로그에서도 듀레이션에 관해서 이게 과연 뭘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이 이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그렇죠. 결국 다 생각해보면요,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 현금 흐름을 똑똑똑 떨궈지다가 언젠가는 기간이 지나서 만기를 딱 되면 원금을 돌려주는 이거잖아요. 이 미래가 너무 채권마다 다르니까 이거를 현재화를 다 시키고 그리고 기간을 가중해서 다 시키고 만기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수치만 딱 뽑아내는 거죠. 네. 채권이 뭔지, 네. 그리고 채권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네. 이 듀레이션을 왜 구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쉬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투자하는 대부분의 채권은 만기의 1보다 훨씬 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30개나 되는 것들을 저렇게 막 일일이 다 나눠가지고 합쳐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로 구해다 주는 게 이제 듀레이션에 대한 이제 엑셀 함수 같은 것들이. 엑셀에서 그거면 되는 거예요? 네. 엑셀로 이제 요걸 치면 지금 더해야 되는 이 개념들을 다 현재화시키고 그리고 이게 막 앞에 시그마 이렇게 막 붙는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적인 계산들이기 때문에 입력만 하면 이제 엑셀에서 바로 그냥 구해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알면은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네요. 응용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죠. 네. 아마 듀레이션을 실제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들은 채권 자체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채권은 만기 보유 전략이라는 것과 매매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확실하게 얻겠다라는 이런 바이 앤 홀딩을 하는 이자를 수취하기 위한 이런 전략과 듀레이션 플레이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듀레이션 플레이를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계산을 다 해서 이걸 이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단계까지 가 있는 거니까 그분들은 사실 저보다도 훨씬 채권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일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채권을 트레이딩의 관점보다는 단기 채권은 현금 두는 용도로 쓰고 중기 채권은 확실한 고금리를 얻는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장기 채권은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상승 수익으로 가지고 가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 즉 대부분의 이런 장단기 이런 뭔가 이용한 책 트레이딩 같은 거는 저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내가 사는 채권이 어떤 성격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좀 이용하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듀레이션의 문턱을 이 콘텐츠 하나를 보시면서 정복을 이제 하셨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저희 이제 뭐 박고미 TV를 보시는 그 식구님들도 그렇고 네. 채권부위를 보시는 식구님들도 그렇고 뭐 찍어주세요, 뭐 채권 종목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보다는 내가 정말 실전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실전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안성맞춤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른 것 보지 말고 이 듀레이션 개념은 채권부위와 박고미 TV 콜라보한 이 콘텐츠를 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채권의 성격, 그거를 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오늘 이제 2탄에서는 개별 채권, 뭐 박고미 TV 보니까 알채권이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네. 그거랑 여러분들 많이 또 직접 투자하시는 채권 ETF, 게다가 최근 많이 나왔어요. 뭐 만기 연장형 뭐 ETF 이런 거 있는데 네. 개념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좀 저희가 쭉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2편에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2편 또 다시 잘 보시고 2편에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채권을 투자를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방법에 따라서 계좌까지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조합을 잘 하면 이게 흔히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과 계좌의 궁합, 이런 거를 함께 고민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박고미 TV 대표님이 설명하신 이 채권 듀레이션 개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